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New를 선택해서 새로운 파일을 꺼내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밑에 컬러 모드를 오늘은 더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포토샵은 RGB 컬러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얘가 설정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컬러를 선택해서 색칠을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회색 톤으로만 나와요. 이렇게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그레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새 창을 꺼내시거나 이미지에서 모드를 RGB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컬러를 선택했을 때 컬러가 나옵니다. 자, 다시 뉴에서 자, 여기서 CMYK 컬러로 하시면 이거는 인쇄 잉크를 기준으로 컬러를 보게 되시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매킨토시에서 작업한 게 인쇄가 조금 더 컴퓨터로 작업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인쇄소마다 잉크를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웹에서 사용하는 거를 쓰기 때문에 RGB 컬러로 두시는 게 맞고, 여기는 8비트,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이 밑에 있는 건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RGB 8비트라고 나와 있는 도화지에다 그리시는 게 일단 맞고요. 아트보드는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앱 디자이너다 할 때는 그 앱에 맞는 크기를 두고 복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인트로 디자인, 로그인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인쇄물 작업을 하실 때는 명함,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는 명함, 아니면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는 편지 봉투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두고서는 같이 보는 거죠. 한 페이지에 두고 쫙 이런 식으로 하실 때 두고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툴, 일단 네모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흰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꺼내시고, 제가 Alt 딜리트로 색깔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선택 해제는 바깥에서 한번 클릭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D로 디셀렉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강아지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혹은 그대로 바로 넣어버리시고, 지난 시간에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혹은 여기서 컨트롤 알트 G 하면 바로 마스크가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도형 혹은 그림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픽셀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금방 강아지가 원래 있었던 액자같이 되죠. 이 밑에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밑에도 따는데 정사각형이 아니죠. 그럴 때는 폴리거널 라sso 툴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폴리고널 라스터를 이용해서 역시 새 레이어를 꺼내고 Alt 딜리트로 전경색, 포어그라운드 색깔을 제가 넣어줬고요. 컨트롤 D로 디셀렉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아지를 하나 복제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 위로 올려요. 그러면 나왔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얘에 속한 게 풀렸으니까요.
그 다음 컨트롤 T.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요. 여기 보시면 호라이즌탈이랑 버티칼이 있어요. 호라이즌탈은 좌우로 바꿔주기. 버티칼은 위아래로 뒤집기. 그렇죠? 여러분들 댁에도 아마 버티칼이 있을 거예요. 창문에. 자, 그래서 자, 일단 엔터 치고 자, 이 위에 있으니까 컨트롤 알트 G.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 맞춰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좀 찌그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쪽만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액자가 이쪽이 들어갔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얘랑 얘가 좀 수평으로 맞게 해서 엔터. 안 맞는 부분은 좀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쪽이 조금 들어간 것 같으니까 컨트롤 T에서 다시 조금 이렇게. 자, 원형은 말 그대로 원이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계속 어정쩡하게 그리기 시작하면은요, 이걸 언제 맞추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정원으로 보일 때는 가운데에 놓고 드래그해서 Shift와 Alt를 누르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 Z를 눌러서 줌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딱 맞추기 힘들어요. 여기 선택 툴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선택 툴을 움직일 때는 무브 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 플러스로 지금 줌을 당겼고요. 자, 여기가 완벽하게 선택이 안 돼 있죠. 이때는 셀렉트에서 트랜스폼 셀렉션으로 잡은 다음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잡힌 것 같으면 엔터. 그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새로 그 부분만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화장품의 색깔을 제가 지금 컨트롤 마이너스로 화면을 줄이고 있고요. 이 화장품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M 커브를 나오게 해서요. 이렇게 좀 진하게 오케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빛이나 색깔에 대한 조절은요. 여기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컨트롤 M으로 불러온 거는 커브스이고요. 다른 것들도 하면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싱글 로우 마키 툴은 클릭했을 때 높이 1픽셀 그리고 가로는 이 작업창이 넓이가 위스가 얼마든지 간에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고 Alt 딜리트로 색을 넣으면 높이가 1픽셀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컨트롤 D로 선택을 해제하면 이렇게 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싱글 컬럼 마키 툴은 당연히 세로겠죠. Alt 딜리트 컨트롤 D로 선택 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가로 1픽셀 혹은 세로 1픽셀로 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쏘 툴. 라쏘 툴은 배경이 한 가지 색일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길 때 좀 유용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만 하는 게 아니라 Alt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 움직이면 오른쪽에 레이어가 새로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폴리고널 라쏘 툴은 저희가 강아지 액자할 때 사용해봤고요. 자, 마그네틱 라쏘 툴은 제가 지금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을 확대를 했고요.
클릭한 부분이 경계선에 다른 컬러와 다른 부분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계면은 약간 베이지색과 검정색으로 굉장히 경계선이 확실히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꺾이는 부분에서만 한 번씩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를 따라서 선택 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 라소 툴도 잘못했을 때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완전히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ESC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한 점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끝내주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로 화면을 축소한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could not complete the copy command because the selected area is empty 라고 경고문이 뜨는 거는 저희가 선택한 레이어가 이 위쪽에 있는 아까 이 별을 복제한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비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복제가 된 외계인을 이렇게 위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주소년을 공격하는 외계인들이 많아진 것 같이 보이네요. 자, 여기서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호라이즌탈, 플립 호라이즌탈, 엔터, 다시 알트. 자, 얘네가 좀 이렇게 지글지글해 보이는 건 얘가 16.7%로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유토 이미지라는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올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이미지가. 그리고 만들기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었어요. 판매하는 이미지는 JPG보다는 벡터 이미지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를 아무리 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출력물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그네틱 라소 툴로 외계인을 늘려봤고요. 그 다음 자, 퀵 셀렉션 툴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이렇게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 우주선을 제가 선택을 한 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로 컬러가 다른 부분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퀵 셀렉션 툴은 나중에 머리카락을 딸 때 고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직 완드 툴은 이렇게 컬러가 단색으로 있을 때 한꺼번에 잡아주고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해제를 하면 같은 레이어 안에 같은 색깔을 다 같이 잡아줘요. 아까처럼 한 부분만 잡고 싶으면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롭 툴. 크롭 툴은 여러분이 꺼내놓은 스케치북 이 작업창을 원하는 만큼만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면 잘라줍니다. 실제로 이미지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한쪽을 잡고 늘린 뒤에 엔터를 치면 또 반대로 스케치북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컨트롤 Z로 뒤로 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은 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461에 428이에요. 가로 세로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여러분? 쇼핑몰 상품 이미지에서 썸네일 엄지손톱만큼 작아 보이는 이미지라고 해서 썸네일이 붙었는데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는 가로 세로가 요즘에는 한 800에서 1000까지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쨌건 가로 세로는 비율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크기가. 그럼 여기서 그냥 500을 만약에 치면은 아래가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여기 옆에 링크가 붙어 있어서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강제로 500으로 하면요, 풍선이 미묘하게 찌그러집니다. 세로로 좀 길어진 게 느껴지셨나요? 이럴 때는요,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위스 500, 하이트 500. 그러면 이미지가 아닌 그
감싸고 있는 캔버스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스포이드로 이 하늘색을 클릭한 다음 매직 완도 툴에서 흰 부분을 클릭하고 Alt 딜리트로 색을 넣어주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퍼스펙티브 크롭 툴은요, 이런 이미지를 정면으로 얻어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 건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뭔가 좀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준 다음 엔터를 누르면 정면 이미지로 돼요.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다시 풍선 이미지에서 저희가 슬라이스 툴은 과거에 사이트를 작업할 때 많이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케치북에 자가 없는 분들은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룰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필요한 이미지 부분만 룰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03번이라는 번호가 써지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번호가 생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 세이브 포 웹으로 저희가 JPG로 해서 저장을 하면, 자, 여기서 선택을 HTML and Images로 두고 저장을 하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저장한 폴더를 가져오면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스라고 여기 있는 이미지 이름이랑 똑같은 HTML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생겼죠. 아까 저희가 저장할 때 HTML and Images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저희가 자른 테두리가 전부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됐고, 이 HTML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올라간 HTML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강제로 이렇게 끌고 와보면 다 잘린 이미지대로, 그렇죠? 아까 잘린 이미지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스 보기로 보면 이렇게 이미지 이름이랑 뭐 크기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 좀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근데 지금은 HTML에서도 테이블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div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미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나 뭐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글쎄요,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른 데가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잘린 부분이 이 부분 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 아이드로퍼 툴. 아이드로퍼 툴은 클릭한 부분을 정경색에 저장을 해줍니다. 육안으로 흰색으로 보여도 뭐 회색이라거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컬러가 값으로 나타날 때는 여기 이렇게, 그쵸? 알파벳과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3D 마테리얼 아이드로퍼 툴은 제가 3D를 포토샵에서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컬러 샘플 툴 클릭하면 클릭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1, 2, 3, 4 번호가 매겨져서 저장이 됩니다. 색에 대해서 민감한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나 아니면 사진 작가분들이 사용할 만한 툴이고요. 그리고 룰러 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숫자가 써지는 거죠. 자, 그리고 노트 툴은 2명 이상이 작업을 할 때 내가 여기까지 했어요 라고 지정을 특별히 안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트를 쓸 수 있고요. 자, 1, 2, 3 카운트는 만약 제가 이 뚜껑에다가는 무슨 작업을 했고 라고 노트를 남길 때 여기 컵에다가는 무슨 작업을 했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 번호는 인쇄하거나 저장을 할 때, JPG로 저장을 할 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매우 중요한 힐링 브러쉬 패치 툴 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불러서 썼는데 뭔가 점이 있다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거나 때는 가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클릭하는 부분을 그야말로 만약에 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팟으로 찍어서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가장자리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자국이 남는 게 조금 싫은 분들은 패치 툴에서 얘를 이렇게 따서 다른 좀 깨끗한 부분에다가 갖다 두시면 패치 툴이 좀 더 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기 힐링 브러쉬 툴은 그냥 클릭하면 경고가 떠요. 이게 뭐냐면 Alt를 누르고 다른 깨끗한 부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없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클릭을 하면 여러분 느끼셨나요? 그냥 있을 때는 여기서 가져온 그 부분 그대로 이미지를 컴퓨터가 가져왔지만 클릭을 하는 순간 원래 있던 사진의 그죠? 채도와 명도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이게 비슷한 게 클론 스탬프 툴이 있습니다. 클론 스탬프 툴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밝은 데를 클릭을 하고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해도 그냥 그 밝은 데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피부를 수정을 할 때는 이쪽에 있는 힐링 툴 부분에 있는 도구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미지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있고 좀 어색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완벽하다면 포토샵에서 그냥 한 가지 메뉴만 놔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세 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써보면서 맞는 거를 사진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어웨어 무브 툴은 재밌는 툴이에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배울 펜툴로 따기도 좀 애매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컨텐츠 어웨어 툴을 선택하고 위에는 반드시 무브로 선택을 하신 다음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바깥쪽을 좀 여유로 두고 따신 다음에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짜잔! 마법 같은 일이죠.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엔터.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뒤쪽이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무늬로 좀 어지러운 배경일 때 이런 게 잘 먹습니다. 그죠? 이거를 펜툴로 어느 세월에 따고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파는데 이 공병이 원래 3D로 시안을 뽑았던 것보다 길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병을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아래로 조금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옆에가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텐트 어웨어 익스펜드로 무브가 아니라 익스펜드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세요. 그 다음 엔터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 어색하지 않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편리하죠? 이 기능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사진 편집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레드 아이 툴 이거는 밤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동공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짙은 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사람마다 동공 크기가 다르고 이분도 그죠? 왼쪽은 좀 이렇게 원에서 찌그러져 있고 이쪽은 원에 가깝고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면 괜찮지만 어떤 파티에서 뭐 열댓 명이 같이 찍혔는데 열댓 명이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참 빨리빨리 수정하기가 그렇겠죠. 이 기능은 사진사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 툴은 Alt랑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지금 브러쉬 크기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자, 크게 주변이 또렷한 브러쉬와 주변이 블러가 들어간 브러쉬 혹은 이제 다양하게 모양이 자 이렇게 실제 브러쉬 같은 모양도 있어요. 브러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새로운 거를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선 저는 가장자리가 선명한 브러쉬로 스페이싱을 주면 이런 식으로 도트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컬러 다이나믹스를 선택해서 컬러를 이렇게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다르게 해서 주면 두 개의 영향을 받아서 컬러를 이렇게 컴퓨터가 예쁘게 뽑아줍니다. 이것도 이쁘죠, 여러분? 전단지 같은 거를 할 때 가장자리를 꾸밀 수도 있을 거예요. 브러쉬 역시 Shift를 누르고 그리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브러쉬 중에서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꿔서 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다 쓰신 다음에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펜슬 툴은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컨트롤 플러스로 지금 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안티알리아싱이 없이 그러니까 부드러워 보이는 게 없이 그냥 정직하게 컬러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여기서 싱글 로우 마키 툴 혹은 싱글 컬럼 마키 툴 같은 거를 이제 끝에서 끝으로 할 때 사용을 했는데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Shift를 누르고 바로 그어줄 수도 있겠죠. 혹은 역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클릭 해가면서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자, 여기서요. 이게 GTQ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과의 색깔을 녹색으로 바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X를 누르면 자, 지금 한영키가 켜져 있어서 한영키를 누르고 X를 누르면 여기 포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좀 더 진한 녹색으로 하고 이렇게 컬러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금세 녹색이 되죠. 사실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U를 눌러서 배경이 흰색이니까 이렇게 사과 색깔을 바꿔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죠? 훨씬 더 깔끔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일부러 배경색에 뭐 다른 걸 넣고 이래가지고 컨트롤 U를 사용하기가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때 역시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긴 해요. 자, 지금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컬러를 바꿀 수 있지만 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믹서 브러쉬 툴. 믹서 브러쉬 툴은
여기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브러쉬로 여기를 녹색, 그리고 D 눌러서, 아이고, 제가 X를 눌러야 되는데 D를 눌렀네요. 자, 빨강색 이렇게 해서 믹서 브러쉬 툴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클론 스탬프 툴, Alt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별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면 그릴수록, 그렇죠? 이렇게 복제가 돼서 그려집니다. 이름이 클론 스탬프 툴이잖아요. 그죠? 클론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별을 계속 여기다 채우고 싶으면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턴 스탬프 툴은요, 누르는 순간 위쪽에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요. 패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필에서 패턴으로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집니다. 이 패턴을 설정하는 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펜더를 했다. 그럼 이렇게 펜더를 패턴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패턴들은 먼저 지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는 패턴이 많지 않습니다. 패턴은 제가 가로 세로 비율이 일단 같은 게 좋고요. 때에 따라서는 같지 않은 패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 풍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영역을 설정을 해줬죠. 그 다음 에딧에서 define pattern 48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fill에서 이렇게 해주면 패턴이 들어가요. 자, 제가 여기서 캔버스 사이즈를 1000으로 늘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시 fill로 넣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풍선이 들어가요. 예쁜 포장지도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패턴을 저희가 처음에 지정한 이미지 크기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거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요, 자, 여기 이 FX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레이어를 하나 꺼내고, 그래서 패턴 오버레이 해서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좋겠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왜 들어가지 않냐면 여기에 컬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얘는 지금 투명한 비닐이어서. 그래서 일부러 Alt 딜리트로 아무 색이나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요. 근데 패턴이 작아졌죠? 왜 패턴이 작아졌냐면 여기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패턴을 이 크기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 크기로 define 패턴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또 인쇄를 하고 보니까 더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작은 패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크기보다 커지면 당연히 심하게 깨지겠죠.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스토리 브러쉬 툴은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U로 휴 세츄레이션을 열어서 이렇게 값을 좀 달리 주고요.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히스토리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저희가 단계별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휴 세츄레이션은 이미지 안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여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히스토리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처음 컬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풍선이 꽤 이뻐졌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 동선이 컬러풀하게 굉장히 이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 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뭐 수채화나 유화 느낌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사이즈를 크게 하면 번져 보이고 작게 하면 섬세한 터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겠죠? 여러분이 사진에 좀 특별하게 효과를 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이제 뭔가 뒤로 가고 싶으실 땐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컨트롤 Z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히스토리 브러쉬 툴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레이저 툴. 이레이저 툴은 지우는 거죠. 지우면 흰색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가 백그라운드가 흰색이라서 그래요. X를 눌러서 바꾸면 빨간색이 되겠죠? 다시 X. 그 다음 여기 이게 일단 이 이미지가 백그라운드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위에다가 제가 그림을 검정색으로 그렸다가 지우개로 지우면 그때는 배경색이 아니라 얘는 그냥 비닐에 있는 그림이니까 이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백그라운드는 지우면 여기 이 밑에 있는 색깔이 보인다는 거. 그럼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뚫을 순 없냐? 여기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 백그라운드도 무시하고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쓰면은 여기에 바뀌었죠, 여러분?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레이어 0으로 간 거예요. 제가 컨트롤 Z로 하면 백그라운드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가 자물쇠는 움직일 수 없는 자물쇠였다가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쓰려고 하니 강제로 얘가 레이어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레이저 툴은 색깔이 비슷한 데를 한꺼번에 지워줘요. 근데 이게 하늘 같은 데는 역시 좀 한꺼번에 지우기 좀 힘들고요. 이런 단색, 빨간 색깔, 그죠? 흰색 이런 식으로 단색을 지울 때 편리합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 툴박스에 메뉴 중 중간 정도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죠. 포토샵을 1시간 만에 가르쳐준다는 유튜버 분들의 동영상도 보기는 했는데 그거는 그냥 1시간 분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뭘 하나 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시를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속이 편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툴박스의 나머지 절반 부분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포토샵 실력이 팍팍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